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 이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선발 출전하지 않았지만 후반전에 출전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승점을 따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단소, 스펜스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비수마, 벤창쿠르, 사르가 또 이렇게 미드필더진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으로는 존슨, 솔랑케, 오도베르가 보이는데 손흥민 선수가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본머스가 사실은 20초 만에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BBC에서도 이 장면에 주목했는데 토트넘이 20초 만에 실점을 할 뻔했거든요. 토트넘이 뒤쪽에서 이제 패스 미스가 바로 발생하면서 상대방의 역습 기회가 만들어졌고 이게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으로 들어갔는데 비카리오가 막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20초가 채 지나기 전에 실점할 수도 있었던 굉장히 아찔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비카리오의 세이브가 있었고 사실 4분 때 장면에도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서는 과정에서 오히려 뺏기고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패스로 이어지면서 슈팅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또 비카리오 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토트넘이 9세 1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초반에 수많은 슈팅을 마주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비에 불안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비 복귀한 로메로가 딱히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굉장히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로메로도 좀 벅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토트넘이 도대체 뒤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포지션에서 지속적으로 공을 주고 있고 이 홈 광중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그리고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이 느껴진다라고 BBC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터졌습니다. 전반전에 41분 만에 본머스가 골을 만들어낸 것인데 본머스 수비진에서 일단 공을 잡아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쭉 끌고 올라오는 그런 본머스였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타버니어가 날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국에 반대쪽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얻어맞게 된 것이죠. 진짜 좋은 크로스에 진짜 좋은 마무리라 딱히 할 말도 없는 그런 크로스였습니다. BBC에서도 케르케지의 질주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타버니아의 골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상적인 크로스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토트넘이 너무 수비가 안 좋다. 이 포지션 자체가 그러니까 공을 들고 있는 이 소유권 자체를 지금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페드로 포로가 이 상황에서 공을 줘버리는 상황도 너무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케르케지가 쭉 밀고 들어가가지고 타버니아에게 패스해서 타버니아가 마무리했던 이 장면 너무 좋은 장면이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자신이 쓰러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계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포지션에 가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수비를 할 수 있냐라는 비판들이 따라왔죠. 토트넘이 점점 더 안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팬들의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이상 이 부상 탓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전반전은 1대0으로 끝났고 토트넘이 이제 1점 뒤진 채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루카스 베르발 선수 역시 넣어주는 결정을 하죠. 그런데 토트넘이 1점을 더 얻어맞습니다. 클루이베르트의 골인데 BBC가 센세이셔널이라고 표현했던 골이고 어떤 장면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본머스가 여기에서 이제 공을 뺏어가지고 쭉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쭉 치고 나온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줍니다. 이 전진 패스를 주고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토트넘의 측면에서 이제 결국에 뚫리게 되고 그리고 이 공이 결국에는 크로스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그대로 이제 골이 되어버린 것인데 다행히 VAR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수비수보다 최종 수비 라인보다 이제 높이 있었던 공격수가 공을 받았기 때문에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토트넘이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토트넘 are really lucky. 진짜 행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이 실점이 취소된 것도 다행이다. 그런데 와 진짜 이 취소된 골들 중에는 가장 멋있는 골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본머스의 역습을 볼 수가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또 측면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 뒤에 보여줬는데 직접적으로 돌파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 명이 더 붙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바깥쪽으로 나가는 판단을 하면서 직접 이 슈팅 각도를 여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슈팅이
야, 상대방의 발에 살짝 닿았지만 골대의 격구에 살짝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킥을 보여줬는데 이 골대 맞는 장면이 굉장히 아쉬웠고 이 지켜보고 있던 관중들도 머리를 감싸주는 그런 아쉬운 슈팅이었죠.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동점을 만들 뻔했지만 본머스 선수의 발에 살짝 맞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파포스트 먼쪽 골대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추가적으로 이제 메디슨 반더벤을 투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 내린 결정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본머스의 골이 또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본머스가 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격 장면 보시면 이제 중간 쪽에 토트넘이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이 들어오던 아니면은 뭐 상대방이 어떤 패스 플레이를 하던 멍 때리고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패스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이제 마무리 슈팅까지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추가 실점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죠. 중간 쪽에서 빈자리를 굉장히 잘 노린 본머스의 슈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머스 2대 0으로 되면서 이거는 토트넘이 졌다라는 패색이 좀 짙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죠. 토트넘은 그냥 볼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BBC의 그런 평가가 이 뒤에도 이어졌는데 이 비카리오를 살짝 넘기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피니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이 실점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팀원들이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게 또 행운의 골이 터집니다. 66분 바로 이 파페마타 사르의 골이었는데 이 사르가 이제 측면 쪽에서 공을 잡고 중앙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를 넣어주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살짝 골키퍼를 넘기는 슈터링이 되어버리면서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파페마타 타사르의 슛 그리고 이제 살짝 골키퍼의 키를 넘겨버리는 슈팅 이게 결국에는 토트넘의 만회골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토트넘의 1점을 일단 만회하는 상황이 됩니다. 약간 잉글랜드와 브라질의 2002 월드컵 8강전에서 이제 로날딩요 그러니까 여기 호나우딩요죠. 호나우딩요의 골과 좀 비슷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은 크로스였지만 원더풀 골이었다. 아마 파페마타사르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차진 않았을 것 같다. 토트넘에게 생명줄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생명줄을 진짜 내려준 선수는 다름 아닌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81분에 나온 장면인데 케파 키퍼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받으러 나오는 이 시점에서 케파 키퍼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막으려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다이브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만 건드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공을 치고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 케파 키퍼에게 좀 태클을 당했고 이거는 케파의 아주 안 좋은 판단이었다. What are you doing?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Madness from the goalkeeper. 골키퍼가 미친 것 같다 라는 BBC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솔랑케가 찰 줄 알았는데 솔랑케가 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상황에서 이제 공을 가져가면서 본인이 차겠다고 했고 이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차기 전에 살짝 좀 고민을 하거든요. 약간 좀 시간을 들이다가 뜸을 들이다가 차는데 완벽한 파넨카킥을 보여줍니다. 약간 그 국자로 기름 걷어내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슥 차는데 완전 골키퍼는 이제 속아버려가지고 이제 뛰어버린 뒤였고 손흥민 선수가 찬 공은 살짝 이제 상대방의 골망을 흔드는 그런 파넨카킥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케파 키퍼의 얼굴에서 후회를 볼 수 있다. 손흥민 선수의 그레이트 페널티, 대단한 페널티였고 골키퍼가 넘어지기를 아예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슈팅을 했고 케파가 손흥민 선수를 건들자마자 후회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내려진 이 생명줄로 인해서 토트넘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뒤로 양 팀은 다 이제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2골 차로 패색이 짙었던 상황에서 파페마타사르의 행운의 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완벽한 페널티로 승점 1점이나마 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토트넘은 그런데 이 경기에서 아마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수비에 대한 비판일 것 같습니다. 로메로 단소 조합이 되었건 아니면 반더벤도 들어왔지만 너무나 불안한 이 수비 조합.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이 수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따를 것으로 보이고 손흥민 선수의 킥은 사실은 완벽했다. 손흥민 선수의 이 파넨카 킥 완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